온라인 수업 속으로 들어온 과거. 2020년 봄, 전국이 팬데믹의 혼란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교실은 텅 비었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은 화면 너머로 만나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던 그 시기, 서울과 경기도 일대 17개 학교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현상을 목격한 건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려던 순간 대기실에 낯선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김민준 1982. 교사는 처음엔 학부모님이 실수로 들어오셨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명단 어디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입장을 거부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참가자 목록에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대기실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수업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카메라는 꺼져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음소거 상태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기본 회색 아이콘 그대로였고 어떤 반응도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가자 목록에 이름만 덩그러니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그 참가자를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0초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이 다시 수업방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추방했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동화된 프로그램처럼 쫓아내도 계속해서 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구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학교에서도요. 신고가 이어지면서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의 17개 학교가 동일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준 1982. 시간대도 과목도 학년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이름만큼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육청 디지털 보안팀이 접속 기록을 추적했을 때 IP 주소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IP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속은 반드시 어딘가의 물리적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유기든 모바일 네트워크든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는 마치 허공에서 접속한 것처럼 어떤 디지털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IT 보안 기업의 수석 연구원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줌 서버의 로그 기록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계정은 정식으로 생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입 기록도 이메일 인증도 어떤 등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시스템 안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기묘한 건 접속 시각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여러 학교의 수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 한 계정이 같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 계정이 수업 중간에 갑자기 화면을 공유하려 시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들이 권한을 차단했지만 시도 자체가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그 계정의 마이크가 잠깐 켜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정적만이 흘러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학교들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7개 학교 중 상당수는 80년대에 개교했거나 그보다 오래된 학교들이 통폐합되어 만들어진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던 중 한 학교의 문서고에서 1982년도 학적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에서 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학생은 1982년 5월 어느 날 등교 길에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지역 일간지 사회면 작은 기사였습니다. 등굣길 학생 실종, 경찰 수색 중. 짧은 기사에는
학생이 집을 나선 후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목격자도 없고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후속 기사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기록 속에서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사팀이 17개 학교 모두의 과거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믿기 어려운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17개 학교 모두 1982년 당시 존재했던 학교들의 후신이었거나 그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종된 학생이 다녔던 학교에서 전학을 고려했던 학교 목록, 학군 재배치로 배정될 수 있었던 학교들, 심지어 그 학생이 방과 후 활동으로 방문했던 학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생전 동선을 따라 연결된 모든 학교에 무언가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역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2년은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욱 그랬죠. 찾는 사람이 없으면, 기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없었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6월, 현상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계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1982년 그 학생이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3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민준 1982는 어떤 학교의 어떤 수업에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 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설명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오프 더 레코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알려진 해킹 기법이나 시스템 버그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보안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건 처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온 접속, 추적할 수 없는 경로, 설명할 수 없는 동시다발적 출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교한 장난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해커가 학교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려 공포를 조장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필 1982년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이름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실종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 모든 것이 멈췄을까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혹시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춘 그 시기, 학교가 비워지고 아이들이 화면 속으로 들어간 그때, 오래전 학교에 가다가 사라진 한 아이도 함께 그 디지털 교실로 들어오려 했던 걸까요? 끝내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던 그 등교기를 38년이 지나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완성하려 했던 걸까요?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풀리지 않은 과거는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디지털 세계는 새로운 공간이지만 그곳 역시 우리가 사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기억해달라고, 아직 여기 있다고요. 17개 학교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추방에도 돌아오던 그 이름, 카메라 없이 존재하던 그 존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던 그 두려움을요. 교육청은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 학교들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이야기됩니다.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온라인 수업에 또 그 이름이 뜰까 두려워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풀리지 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과거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2020년 봄, 온라인 수업 속으로 들어온 과거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잊혀진 것들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의 일상에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메시지일까요? 오늘도 모모쉼터는 여러분과 함께 그 경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잊혀진 것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